자, 본격적으로 1시간 동안 신문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심재철 의원 관련 기사가 처음으로 나왔네요. 첫 기사입니다. 심재철, 위법 사실 겁이나 과잉 행동.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요, 심재철 의원의 최근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겁이나 과잉 행동하는 거. 자료 반납하고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해찬 대표의 말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심의위원의 행위는 위법 사실이 겁이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하는 과잉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행위는 의원의 신분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반면에 심재철 의원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 중앙일보가 심재철 의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심재철, 문정부 적폐청산 정당화 훼손될까 봐 호들갑이다. 이해찬 대표는 과잉 행동을 하고 있다. 반면에 심재철 의원은 문정부가 호들갑을 하고 떨고 있다. 여기 보겠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 청와대 직원도 신원조회 끝나기 전 돈 준 적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용이 조금 있네요. 현 정부가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자 본질을 호도하며 엉뚱한 부분을 들쑤시고 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논란과 갈등의 또 다른 축이죠. 기재부입니다. 계속 고발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또 보겠습니다. 기재부. 심재철 유출 자료 제3자 노출된 국가안이 심각한 영향이다. 자, 어떤 자료가 노출된 안위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주요 인사 공간 테러 등 악용 가능, 남북 정상회담 식재료 회사도 담겨 있다. 정보 시스템 관리업체 드러나면 사이버 테러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심재철 옹호에 나섰다.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철근 전 대변인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세 가지 기사를 봤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심재철 의원, 그리고 기재부까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지금? 글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입법부의 구성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찬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남의 집에 빈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했다는 식의 이런 표현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가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청와대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났을 때 당시에 박근혜 청와대는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했느냐.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하는 거하고 한 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이 문제다. 불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양천이라고 하죠. 조응천, 박관천 두 사람이 크게 다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유출이 불법이다. 그다음에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계속 언론에 알릴 수 있느냐. 이 얘기인데 사실은 내용입니다. 자,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는가를 관리, 견제, 감시하는 국회의원이 그 내용을 취득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리는 거고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기재부가 얘기하고 있는 국가 안위에 관련된 정보까지 취득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심재철 의원이 언론에 제공한 자료는 청와대의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내역이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된, 얘기가 안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밤에 음식점, 술집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걸 과연 업무 추진비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훨씬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문건이 지금 자료가 공개된 과정보다는 그 내용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지수 전 부의장한테 발언기를 드리기 전에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 행위 자체는 그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빈집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아무 물건이나 들고 나오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청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 주요 기관에 맞은 예산 집행 내역 이런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걸 마치 무슨 큰 자기의 성과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태도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위법한 사실이 겁이 나기 때문에 그걸 호도하기 위해서 하는 과잉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행위는 의원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늑대소년처럼 지금 한 3차례 걸쳐서 하시는 의도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정부는 출범 직후에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그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그런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맥시멈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비인가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미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업무 추진비뿐만 아니라 37개 기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로그인 이후에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 취득하였다는 점으로서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되어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논란과 갈등의 등장인물들을 연속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지수 전 부위원장님, 예. 지금 김철근 전 대변인께서는 문서의 공개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서에 담긴 그 자료에 담긴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지금 같습니다. 이 사안과 예. 관련돼 가지고 여야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그 자료에 접근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한 것도 예. 분명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부여해준 아이디를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마저도 일부가 유출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과연 심재철 의원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인지 이 부분 분명히 의심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수사, 거기에 대한 투명한 어떤 내용들이 밝혀져야 하는 것 부분도 맞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그쪽을 겨냥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뭐 그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뭐 이것이 해킹이냐 아니면 거의 내부 협력자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들여다봐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내용 면에서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이 경호나 이런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겠지만 지금 심재철 의원실이 확보했다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내놓고 있는 어떤 내용들도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설득력, 그러니까 청와대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측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폭로나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이 정부가 왜 이러지? 라는 정도의 여론은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국회에서 벌어지는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요. 심재철 의원이 질의에 나섭니다. 김동연 부총리를 상대로 대면을 하는 겁니다. 원래 심재철 의원은 오늘 질의하는 의원이 아니었는데 한국당에서 임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재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동연 부총리 상대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한홍 위원장님.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굉장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볼만한 장면이 연출될 것이라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은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네. 지금 심재철 의원이 제시한 그런 예. 내용들이 예. 우리 형법 317조의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일단 해당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의 예. 주체가 317조에는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규정돼 있는 그 진정신분범의 주체로서의 예. 국회의원은 빠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가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할 때 성립하는 건데 이 경우에 있어서 국회의원을 공무원이라고 보고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따져본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약간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네요. 애매한 지금. 게 아니라 예. 무혐의가 될 확률이 높아 무혐의 보인다는 쪽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재부에서는 이제 형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317조나 217조의 127조 에 비춰봐도 과연 그 구성 요건 해당성에 해당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하고 관련해서 내가 형법상에 또는 법률상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심재철 의원은 주장을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여당 쪽에서는 이제 추궁하는 것이 국가 안위라든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그걸 갖고 무책임하게 국회의원으로서 물론 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느냐 이런 공방이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심재철 의원은 내가 한 게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따지겠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찌 됐건 심재철 의원이 그러니까 형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어찌 됐건 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으면 그 공개된 내용이 아까 우리 김철근 대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일단 이 현 정부가 잘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심재철 의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과거의 행적까지 이야기하면서 공격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이건 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뭐 진상이 이렇다. 그리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해야지 자꾸 심재철 의원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정부 여당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어제입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고발 후 20일, 20날 신창현 압수수색. 여당은요 구색 맞추기냐, 야당은요 늑장수사다. 여당은 불편해 보이고요, 야당은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자, 신규 택지 후보지 유출 혐의, 심재철은 하루 만에 압수수색, 한국당 검찰의 이중잣대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창현 의원,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 내용 여기 잠깐 소개가 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이 포함된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과천시장이죠. 과천시장이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공개가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줬다는 비판이 일었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게 된 겁니다. 이재명 전 의원님, 지금 심재철 의원의 있다는 이 폭로 전, 그리고 또 신창현 의원 관련된 압수수색. 글쎄요, 국회 쪽에서 스스로 해결을 하기보다는 자꾸 검찰을 끌어들인 듯한 정치권의 모습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검찰을 끌어들인 거는 국회가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끌어들인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아까 경향신문 제목이 심재철 위법 사실 겁시나 과잉 행동. 이해찬 대표의 말이었죠. 이걸 잘 보면은 사실 청와대 또는 민주당 사실 겁이나 과잉 행동 이렇게 제목을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와대 및 민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그 언행들을 보면은 진짜 과잉 반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까 여기 앞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여러 가지 의정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가 또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만 봐도 지금 심재철 의원이 예. 얘기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청와대하고 민주당이 소신껏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쏙 빼놓고 예. 지금 심재철 의원만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신창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당이 구색 맞추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저는 국민들 앞에 매우 건방진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만약에 심재철 의원 없었으면은 자기네 신창현 의원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당으로서 지금 구속 받을 필요 이런 그 압수수색 받을 필요 없는데 괜히 압수수색 받는다고 그렇죠. 구색 갖추기라는 거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렇게 끼워 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덜투덜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신창현 의원이 그때 그 자료를 유출하면서 얼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부동산 문제 예. 아닙니까?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그 연휴가 있었는데요. 예.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올라왔던 얘기가 하나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라고 그렇죠. 집값 얘기했습니다. 얘기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가장 그랬습니다. 핫한 이슈였다고 예. 하는데 부동산에 안 그래도 지금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예. 가장 큰 불에다 기름을 얹은 사람이 신창현 의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늦장 수사를 하면서 예. 이걸 심재철 의원에 빗대어서 구색 맞추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알겠습니다.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지수 전 위원장께 발언권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세 분 대 한 분 이렇게 약간 갈라지는 분위기라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래 왔습니다.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청와대에서 예. 끌어들였다. 이 발언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마치 과거 정권과 같이 예. 검찰을 지휘하면서 예, 예. 마치 이 정권을 그렇죠. 아직 뭐 청와대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뭐 해명 브리핑 전혀 정도 한거 말고는 그런 아직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예. 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 없이 예. 호도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한 가지 이 내용들이 밝혀졌을 때 그때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내용에 반박될 수 있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런 해명이 없다라는 것,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틀린 거고요. 예. 신창현 의원건에 관해서 좀 비교를 하자면은 예. 왜 이것이 하냐면은 야당에서 고발했습니다. 예. 당연히 수사가 예. 진행될 거라고 예상됐던 부분이고 예. 압수수색이 그러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신창현 의원에 대해서 고발한 것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사 절차법상 수사가 들어갈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예. 거고요. 또 한 가지 신창현 의원과 지금 심재철 의원의 사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신창현 의원은 지금 그 정보의 유출 경로가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단일 건이었기 예. 때문에 이것이 그 이상의 어떤 정말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에게 접근했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지금 심재철 의원실은 47만 건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예.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유출 경로 자체가 지금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 전문가들의 하나 같은 의견인데 어떻게 이것이 유출될 수 있는지를 당연히 향후를 위해서라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압수수색에 들어갔었을 때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당에서도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태에 가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요. 일단 신창현 의원 관련해서는 한국당에서 고발을 했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좀 압수수색이 검찰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고발을 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고발을 하고 야당이 여당을 상대로 고발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치권과 정부가 검찰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김철구 전 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사실은 국회 내에서 네. 해결을 하는 게 맞죠. 네. 뭐 국정조사도 있고 네. 청문회도 있고 그래서 정치는 정치로 좀 풀 수 있는 게 있어야 네. 되는데 사실은 그 심재철 의원의 초기 예. 폭로에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예. 굉장히 판이 커진 꼴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매번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본회의장에서 예.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장관 예. 부총리 간에 예. 이 그 질의응답 예. 굉장히 주목을 받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기다리고 봅니다. 있습니다, 지금. 자,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예. 그 면책특권을 활용해서 예.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은 예. 내용을 폭로하거나 예. 그런 관련된 질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 기자회견장에서는 면책특권이 안 되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아니, 안 되죠. 안 되는 거기 본회의장에서는 때문에 가능합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굉장히 가벼운 어찌 보면 조심조심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발표를 했다면 이번에는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보다 위험 수위가 높은 면책특권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강한 주장, 강한 폭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그걸 바꿨겠는가.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오늘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오갈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공개될지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아침부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 자, 이번엔 다른 기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기사인데요. 전원책 욕먹더라도 칼자루 쓸 것 전면 물갈이 예고했다. 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 위원 위촉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과정이 100%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약간 이런 과정이 있으면 결국은 위촉이 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웰빙 벗어날 전투력 인물 찾을 곳. 자,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 접촉을 했고 또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또 본인도 많은 희생을 치러야 돼요, 사실은. 이것저것을 포기해야 되고. 그분들이 많은 것을 버리고 참여하는 만큼 앞서 비대위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전례 없는 그런 권한과 또 그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다른 깜짝 인사 또 깜짝 인사입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전원책 변호사가 조직강화 등의 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됩니다. 자, 본인의 포부를 언론을 통해서 잘 밝혔어요. 웰빙 정당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걸 깨겠다. 그리고 전투력을 갖춘 인물을 찾겠다. 이재용 전 의원,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전원책 변호사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했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보수가 다시 살아나는 데 있어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당내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당협위원장을 비록 어제부로 해서 다 강제로 내려놓긴 했지만 이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 역할 또 현역 의원을 그대로 그 지역 그 정치에서 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거는 그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전원책 변호사가 지금 이제 정치권에 당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건 처음이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는 틀리게 당에 들어왔을 때는 당에 있는 그 논리와 이렇게 융합이 되다 보면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단호한 그런 쇄신을 하는 것에 전혀 고삐를 늦추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관계는 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지금 물론 당 밖에서 평당원의 위치에 있긴 하지만 계속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가볍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원책 변호사하고 홍준표 대표가 모르는 사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책 이번에 변호사가 들어와서 본인이 만약 정권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우 위원장. 정치가 바뀌려면 기존의 생각이 바뀌고 그러려면 인물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식고 초려식이나 해서 이제 영입한 우리 전원책 조강특위 위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면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그런 말의 내용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기존의 그 자유한국당 내에 아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이나 친이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분이 이런 색깔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박근혜 정권의 그 4대강, 방산비리,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을 조광특위 위원으로 모셨다고 해서 예. 그것이 어떤 혁신의 출발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쳐다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약간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셨네요. 뭐 어차피 그 초록 동색이 또 뭐 칠한 사람을 잘라내기가 쉬울 것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뭐 숨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자유한국당 얘기까지 쭉 해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정치 기사 좀 작게 다뤄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정치 기사 보면은 화난다. 이런 말씀을 꽤 하셨는데 오늘 좀 길게 갔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